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월 18일 목요일 저녁 방송 내용을 녹화해서 올립니다. 보셨던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긴축 돈을 풀었다가 다시 끌어오는 그 우려감이 한풀 꺾였겠다. 이제 버블 조금 더 즐겨도 되는 것인가? 개미역 버블의 어깨에 올라타라. 온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편 김기수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용어가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과열이고 버블인 것은 아니죠. 어떤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가치가 없는데 가격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만 올라간 것이 버블이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계속 3월 FOMC 회의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그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라든지 이런 이야기 안 왔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골드락스 경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한 성장과 완만한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한다.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죠. 준비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그 FOMC 회의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떠했는지, 지금 파란색 부분,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10년 국채 금리였었는데 1.7%까지 올라가다가 하락 반전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달러도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FOMC에 평가를 내리는구나. 그죠? 거기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65%, 그리고 반면에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을 크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FOMC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도표 부분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6.5%까지 상향 조정한 모습. 거기에 PC 물가 맨 오른쪽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1년은 2.4%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2022년은 2%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파월이든 앨런이든, 그죠? 지금 돈을 많이 푸는 과정, 1조 9천억 달러 풀고 그 다음에 또 3조 달러 SOC 투자 푼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감이 들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FOMC 회의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제 그 전에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막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FOMC에서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죠? 완만하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접목해 보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장을 하되 실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갖고 갈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긍정적이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우리 시장 1월 초처럼 유동성의 힘이 강하게 몰아치면서, 그죠? 묻지마식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자,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변곡 흐름이 갖고 올 수 있다. 그죠? 유가 흐름 부분이 다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기저 효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한파, 여파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이전 유가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환율 부분, 환율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미리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유가가 두 마디를 완성했다. 환율도,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원화 강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 외국인의 복귀가 나타난다. 쿼드러블 워칭 데이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매수세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남은 중요한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18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간에서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죠. 바이든 정부 이후에 첫 외교 무대입니다. 중국의 양제치와 왕이 그리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미 이 양회를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시진핑이 3연임 금지 폐지를 하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 이 부분을 통과시키면서 지배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불만이 극도로 시다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7일 날 미국이 이런 회담에 앞서서 미국이 차이나 유니콘과 퍼시픽 네트워크 뭐 그 자회사 이런 부분에서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해서 중국과 홍콩 고위관리 총 24명을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이유로 해서 금융 제재를 하는 내용들을 갖고 가고 거기에 중국이 또 맞대응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흐름 부분은 결국 뭐예요? 미중 관계 악화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고 그런 부분들이 관계 악화가 되면 시장의 교란 요인, 변동성 요인은 또 있다는 겁니다. FOMC 회의의 결과만 가지고 시장이 좋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또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서 그 부분이 지난 2월 25일 날 제가 이 방송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 수급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 지시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그랬었죠. 그죠? 반도체, 히토류, 배터리, 의약품 이런 부분들 그게 뭐냐면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가장 지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산업 생산 무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조 효과에 의해서 좋은 지표가 나왔고 그 속에서 이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일부를 빼서 혈맹 국가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 쿼드제라고 해서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이런 동맹 국가로 갈 것이냐 또 우리도 그쪽에 반사 이익을 볼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일 미국 옵션 만기라고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PO의 시장이 정말 해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공모를 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의 발품도 팔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 공모가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묻지마 따상은 안 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공모 기업이 이제 그 공모를 할 때 그 공모한 주식들의 기본적인 내용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속에서 유통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의무 보호 확약에 걸려 있는 물량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에 관련돼서 상장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께 이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할 때는 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다른 여타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275대 1의 경쟁률로 청약 경쟁률로 들어섰습니다. 자, 기관 물량의 85.26%에 해당하는 1076만 주가 의무 보유 확약을 받았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6개월 확약 이게 공모 역사상 최초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물량 배정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증시 변동성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죠? 신규 공모주로 바라보지 말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죠? 지금 그와 비슷한 이 CMO 회사들 그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이
이 셀트리온 이쪽 부분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죠? 적정 가치 흐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0조 이상은 충분히 받아줄 만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서 12조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대응 부분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 CMO를 담당하고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4천만 도지 공급을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공모주 주주 비중 중에서 최대 주주가 68.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SK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요 SK케미칼이 급락한 이후에 2, 3일 반등하는 부분입니다. SK케미칼을 추격 매수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코로나19 백신을 올해 1억 도주만 생산해도 연 매출 2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정도, 이 부분에 이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도표 보듯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 라인인데 이제 내일이 문제죠. 자, 이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주식 그죠? 공모주 균등제 때문에 이제 역대 최대 계좌 수가 몰려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릴 징조만 보이면 개인들이 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화려했던 신규 상장주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차트를 한번 보죠. SK바이오팜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냐면 경각심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죠? 신규 상장하고 세 번째 상한가 가면서 26만 9,500원을 찍고 반토막 이상이 나서 지금 11만 원 정도에 있잖아요. 그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도 35만 1,000원 그죠? 상한가가 아닌 이후에 지금 반토막 났다가 지금 26만 원에 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카오 게임즈 화려하게 등장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89,100원 찍고 42,000원까지 그죠? 반토막 났었습니다. 이런 경각심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주가 전부 다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반면에 요 근래 상장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모습을 보면 상장한 이후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뉴스의 조명을 받아서 묻지 마로 사자 이게 아니고 그 회사의 적정 가치가 타 기업, 경쟁 기업 이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시가총액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접근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볼만 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같이 좀 이게 게임이 돼볼 만한 평평한 운동장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또 선봉장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금 그 금액에 비례해서 주식을 줬기 때문에 사실 소수 자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은 이 반반씩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몇 주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시면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신규 상장에서 그 공모가 대비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죠? 더 욕심을 내서 이제 묻지마 따상 뭐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공모가 대비로는 대부분 다 처음에는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를 볼 텐데요. 목표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66,000원대 매수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145,000원인데요. 파크 시스템즈는 이 원자 현미경 제조 개발 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원자 현미경으로 주가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까? 김 기수님. 뭐 이렇게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원자 현미경 시대 부분에 있어서 개화기입니다. 개화기.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고 이 회사의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증가했고 올해도 또 그 정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술적 차트 한번 보죠. 그렇게 좋은 회사도 결국 수급이 있어야 되죠. 사실 이 종목은 작년 연말부터 재작년 연말부터 보았던 주식인데 7만 원대까지는 기관이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이 도표가 지금 녹색 도표가 기관 매수 물량의 도표인데 7만 원대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매물도 없어요 별로.
그죠? 지금 13만 6천 원인데 뭐 15만 원이면 다음 주는 한번 좀 올라갈 것 같죠, 그죠? 더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조금 쉴 자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출연하니까 뭐 단기적인 분들은 15만 원 그 목표가 정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 이 종목에 여태까지 올라오면서 그죠? 이격이 좀 벌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1 이평선을 종가상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터치 곧 할 것 같죠? 김기수 의원님 말씀대로 목표가를 올려야 될 것 같죠? 다음 주에 나오셔서 또 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이번에 18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증거사 레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업적 분석들이 많던데 같이 주주분들께서는 공부해 보시고 또 새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CJ 제일제당을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계속 상승 국면에서 이 9월 29일에 매수한 이후에 역시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예, CJ 제일제당은 사실 그 1월달 1월 25일까지 47만 원을 가다가 지금 이제 40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4,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환율 영향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금 41만 7천 원 라인 부분이고 목표가가 51만 원인데 저는 이 목표가를 60만 원 정도로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효성 TNC가 뭐 스판덱스 가격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리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름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기업이 SKC나 LG화 이게 이제 PLA 쪽 라인 부분을 하는 쪽이고 이 세계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 두 기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 이 CJ 제일제당이 PHA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이 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4사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진군 앞으로 나아갈 날이다가 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 4사분기 안 좋은 실적 영향 다 받았다. 외바닥 이후 지금 쌍바닥으로 들어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충분히 쉬었죠. 그죠? 앞으로 기존 산업 부분도 더 나아질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성장할 부분이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또 유럽 부분에서 여러분 탄소 국경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RE100이라고 리뉴얼블 100 그죠? 그래서 이런 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중국마저도 플라스틱 금지령입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 거기에 절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CJ 제일제당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물가 인상 계속 한 이슈잖아요. 목표가를 인상했습니다. 60만 원으로 5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